그래서 우선 이렇게 키워드를 찾는 방법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결국엔 내가 생각 못하는 그런 것들이 변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만 올리고 나면 하나가 잘못돼 버리면 안 팔리는 거는 내가 모르는 다양한 가격이나 시장성이나 이유가 있는 건데, 뭐 500만 원, 300만 원 손해 본다고 해도 나중에 그런 게 억대 매출을 낼 수 있는 셀러가 될 수 있는 확률을 10배, 20배 높여주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임장가는 셀러 까모입니다. 저번에 유튜브로 댓글이 하나 달렸었어요. 댓글 내용이 지금이라도 겨울 상품을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댓글이 하나 달렸더라고요. 여러 가지 아쉬움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영상을 찍으려고 해요. 오늘 할 내용들은 겨울 상품 시즌이 이제 끝나가잖아요. 이제 12월 달 이제 중반이고 겨울 상품을 지금 하는 거는 너무 늦고, 조금 있다가도 보여드리겠지만 그래프 상으로도 수요가 떨어지는 1월 달 정도에 물건을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겨울 상품 지금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이제 해야 될 거는 많이 판매될 수 있는 그런 시즌성 키워드를 해야 되는데, 한 두세 달 뒤에 판매될 수 있는 그런 시즌성 키워드를 찾아서 그 키워드에 맞춰서 소싱을 하는 게 좋죠. 겨울 상품만큼은 아니고, 아무래도 겨울 상품은 셀러가 1년 중에 가장 많이 매출을 내고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평균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겨울 상품들이 아무래도 금액대가 크고 사람들이 수요가 터지기 때문에 겨울 상품이 아무래도 판매 매출이나 그런 수익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지금 겨울 상품은 어차피 지나갔고 그 두세 달 후에 터지는 키워드들을 어떻게 찾고 내가 소싱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영상을 좀 찍어 보도록 할게요. 그 댓글 달아주신 분도 포함해서 지금 겨울 상품을 못해서 많이 판매되는 거를 느낌상으로 아는데 그게 너무 아쉬우신 분들은 겨울 상품은 놓아주고 이제 겨울 상품이 끝나는 2, 3월 달에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소싱하는 거에 집중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아이템 스카우트에 들어가서요, 아이템 발굴 들어가서 2, 3월 달에 물건이 어떤 게 많이 팔렸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카테고리는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지만 제일 만만한 패션 잡화로 놓고요. 이제 과거로 해서 23년의 2월 달과 3월 달에 뭐가 가장 많이 나갔는지 찾아보도록 할게요. 키워드 유형은 소피성으로 선택해서 정보성이 아닌 소피성을 선택하고 브랜드 제거 체크하고요. 조회를 누르면 이렇게 쭈루루 나오는데, 여기서 경쟁 강도가 아니라 아무래도 시즌성은 검색수로 놓고 보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잠깐의 수요를 내 걸로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쟁 강도가 문제가 아니라 검색수가 더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검색수로 놓고 이제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내려오면서 내가 할 수 있는 키워드가 뭔지 한번 천천히 또 찾아보도록 할게요. 카드 지갑도 가볍고 색깔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카드 지갑도 괜찮을 거고요. 부피도 적고 이렇게 백팩도 괜찮고요. 슬리퍼도 누구나 사기 때문에 부담 없기 때문에 사이즈가 좀 여러 가지라서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사이즈를 조금 줄여서 230부터 280까지 있다면 250, 280 그렇게 230 그렇게 세 가지 사이즈만 해서라도 최대한 디자인을 줄여서 할 수도 있겠죠. 크로스백, 가방, 저는 2, 3월달 되면은 이 시즌성 키워드들을 어떻게 보는지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우선 백팩이라고 치면요, 백팩에 들어가서 그래프가 있잖아요. 그래프를 여기 3년으로 놓고 검색수가 보이죠? 여기 6만까지 올라가네요. 3년 동안 그래프인데 그래프가 이렇게 일직선상이 아니라 한 시즌에 검색량이 약 2배, 3배 정도까지 올라가죠. 여기는 3배고 5만, 6만까지 올라가는 그 시즌이 지금 이게 2월 달이에요. 여기서도 2월 달이고 여기서도 2월 달이죠. 백팩이 2월 달에 왜 올라가는지 아시죠? 2월 달은 입학 시즌이고 새로운 학생들이 가방을 사는 새로운 학기이기 때문에 초등학생, 고등학생 모두 포함해서 중학생 모든 학생들이 가방을 사는 시즌이죠. 대학생들도 그렇고. 그래서 2월 달에 이렇게 터지는데, 여기서 한번 봐볼게요. 여기 최근으로 봐볼게요. 지금이 12월 초반인데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엔 중순이 됐을 테니까 중순이라고 치고 지금이 이제 바닥이죠. 여기가 바닥이고, 약간 주식이랑 부동산 차트, 주식 차트 같네요. 하락이 깊으면 올라가는 게 크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락이 깊죠. 하락이 깊으면, 제가 이게 갑자기 주식 방송이 되는 것 같은데, 하락이 깊으면 아무래도 여기보다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닌 것 같네요.
여기가 낮은 거 보면 지금 여기는 코로나 시즌 이후라서 그런가? 그래서 높은 거라고 저는 그냥 예상이 되는데, 우선은 지금 10월달 이때가 이제 준비해서 1월달부터 리뷰를 조금 쌓아서 2월달, 3월달, 지금 3월달 초반에 최대의 곡선이네요. 그러면 2월달 이 정도, 2월달까지 2월달 안에 내가 물건을 다 판매를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12월달에 준비해서 이제 1월달까지 리뷰를 조금 쌓고, 그리고 2월달에 물건을 터트려서 내가 재고를 얼마나 확보하면 되는지, 100개를 확보하면 되는지 색깔별로. 그래서 시즌성 이런 가방을 준비할 때도 이게 약간 얘기가 지금 계속 딴 데로 새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거 들으신 분들은 들으면 좋은 내용이니까 계속 얘기를 할게요. 내가 만약에 백팩을 준비한다 그러면 지금 12월 달이잖아요. 12월 달에 1월 달에 리뷰를 많이 쌓고요. 많이 쌓을 수는 없겠죠. 그래도 최소한의 리뷰는 쌓고, 리뷰가 뭐 하나도 없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렇게 쌓고 준비를 한 다음에 예열 시간을 지나서 2월 달에 물건을 최대한 재고를 내가 몇 개를 확보해야 되는지. 중국에서 소싱은 그런 게 있어요. 그게 2주가 걸려요. 넉넉 잡아서 2주가 걸리는데, 아무리 빨라도 일주일이 넘어가는데 그 물건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도 국내에서 소싱을 해서 판매를 한 거는 정말 오래되었지만, 중국에서 이런 1688에서 소싱을 한 지는 지금 딱 1년이 됐어요. 1년이 돼서 겨울 상품을 팔아본 적이 지금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물건 확보를 제가 많이 못 해놨어요. 근데 엄청나더라고요. 터지는 게 처음으로 바짝 치웠을 때. 그리고 또 거기다가 중국에서 11월 11일 그것까지 겹쳐서 물건들이 모두 다 못 들어와서 제가 판매는 하는 쪽 다 물건이 멈추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격을 그냥 올려도 다 사고, 제가 물건을 준비하는데도 2, 3주가 걸리는데, 제가 재고를 제대로 확보를 했다면 더 큰 매출을 낼 수 있었고, 더 많은 상품들을 많이 올렸다면, 비슷한 상품이라도, 그러면 더 큰 매출을 올릴 수 있었겠구나. 중국의 시즌 상품을 경험을 해보니까 이번에도 여러 가지 배우는 점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했는데, 시즌 상품은 이 그래프를 보시고 3월 달에 터지면 미리 내가 이 터지는 이 곡선에서 재고를 얼마나 확보한지를 여기서 2월 달, 1월 달이 지나면서 경험을 해보면서, 내가 상위 판매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격을 얼마나 정하는지에도 그렇고, 그리고 내가 마케팅을 얼마나 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따라서 내 물건을 사줄 수 있는 수요를 만들 수 있는 그 크기가 틀리기 때문에, 내가 2월달, 1월달에 이 백팩을 팔면서 내가 재고를 색깔별로 100개를 잡아야 되는지 아니면 300개를 잡아야 되는지, 그것도 아니면 50개만 잡아야 되는지, 그런 거를 결정하는 시기예요. 딱 터질 때 내가 바로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없이 지금 3월달 될 때 내가 팔려고 2월달에 물건을 등록해서 난 3월달에 팔 거야,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12월달에 준비를 해서 예열 기간을 갖고, 그 다음에 내가 재고를 얼마나 확보할 건지 그거를 파악을 해야 돼요. 여기서 또 하나 약간 팁이라면 팁인데, 내가 만약에 백팩을 팔기로 했으면 백팩을 한 가지, 그러니까 한 상품만 하지 마시고요, 2, 3개의 상품을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시즌 상품은, 그리고 내가 새로운 카테고리, 이런 가방의 카테고리를 판매를 안 해봤다면 그 상품이 내가 등록을 했는데 생각한 거와 틀릴 수가 있어요. 그게 물건이 많이 판매가 안 되는 물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재고를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상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올리고 나니 1688에서 가격을, 그 시즌이 되면 가격을 올리는 업체가 있어요. 그런 상품들이 있어요. 비시즌에는 가격이 쌌는데 내가 많이 주문해야 되는, 몇백 개의 주문을 해야 되는 그 시즌이 되면 가격을 꽤 많이 올리는 그런 물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업체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즌성 키워드들은 한 가지만 등록해서 거기에 목매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가지만 등록할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된다, 수준이 아니라 그 정도의 초보다 그러면 2, 3개라도 하고 내가 쳐내면 돼요. 마지막에 하나만 남기면 되고요. 그래도 예비용으로 2, 3개를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시즌 상품으로 3개를 내가 3월달에 보고 3개를 한다 그러면 9개, 한 2, 3배 정도 더 크게 하시고 재고떨이로 끝내든가 그렇게 쳐내고, 결국엔 내가 생각 못하는 그런 것들이 변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만 올리고 나면 그 하나가 잘못돼 버리면 그 시즌은 날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상품을 많이 등록하는 게 좋아요. 이것도 약간 옆으로 새긴 하는데, 광고 영상에서도 댓글이 많이 달리는 게, 저는 이거 광고를 해도 많이 안 팔리는데 어떡하죠? 비슷한 댓글들이 많아요. 그냥 상품을 등록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몇 개 안 되는 그 상품에 그거를 잘 팔아보겠다고, 그게 아니라요.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얘기가 새긴 하는데 중요한 내용이라서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게요. 내가 상품을 등록을 몇 개를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물건이 안 팔려요. 그러면 그거에 등록한 거보다도, 그러니까 일주일에 상품을 한 두세 개씩 계속 등록하세요. 그렇게 등록을 해서 안 팔리는 거는, 이제 안 팔리는 건 당연히 생기겠죠. 아무리 잘하는 판매자도 안 팔리는 거는 분명히 그런 상품들이 있어요. 그거는 어차피 잘라내면 돼요. 안 팔리는 거는 내가 모르는 다양한 뭐 가격이나 그런 시장성이나 그런 뭔가 이유가 있는 건데, 그거에 매달리지 마시고요. 재고를 처분하시고요. 최대한 재고는 그냥 털어내고 그 상품은 버리면 돼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거는 내가 안 됐던 건데, 그런 생각, 그런 경험들이 쌓이거든요. 그 카테고리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고, 그런 경험들이 쌓이기 때문에 셀러들이 몇 개 안 되는 상품 등록하고 이게 왜 안 나가지 해서 목매달지 마세요. 그거 어차피 방법 몰라, 그거 이유를 찾기가 힘들어요. 잘하시는 분도 다양한, 내가 모르는 거를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선에서 답을 내릴 텐데 그 답이 분명히 내가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을 텐데 그 답이 틀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판매를 못하는 거는 뭐가 이유가 있겠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잘 이유를 모르시면. 그만큼 내가 두세 개만 등록해서 그거에 목매다는 게 아니라, 저번에도 책을 추천드렸는데 그 10배의 법칙이라고 해서 10배 더 등록하시면 돼요. 두세 개 등록해서 그게 내가 판매를 잘 못하네, 가격을 내가 설정을 잘못했나, 광고를 잘 못하고 있나, 마케팅을 잘못했나, 내가 모르는 게 있나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20, 30개 등록하시면 되세요. 거기서 두세 개 터지는 게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갖고 가고 나머지 이제 안 터지는 것들은 정리하면 돼요. 뭐 손해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두세 개 터지는 거에서 분명히 그거를 이제 상세를 해줄 거고요. 그 몇 개, 이제 10개 등록해서 두세 개 터지는 게 내가 매출을 끌어올리는데, 몇 배 끌어올리는데 큰 힘이 되거든요. 그게 그리고 나의 메인 상품이 되고 나의 효자 상품이 될 거예요. 그 잘 팔리는 그 상품이 그리고 내년에는 더 잘 준비해서 더 잘 팔 수 있고요. 경험이 쌓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다양하게, 최대한 지금 3월 달에 물건을 등록을 한다 보면 이런 백팩뿐만 아니라 다양한 3월 달에 키워드 두세 개 잡고요. 그 한 키워드에 한 두세 개 정도의 물건을 등록하는 방식이, 저는 이번에 겨울 시즌을 지나면서 중국 소싱에 대해서 조금 배우면서 생각한 게, 원래도 그렇게 했지만 그게 나은 것 같아요. 상품 등록하고 거기에 목매달지 마시고요. 그냥 한 10배 법칙대로 그냥 10배까지는, 말이 10배지 10배까지 못하시고 한 5배, 3배 이런 식이라도 많이 등록하고, 팔리든 안 팔리든 그냥 많이 등록하고 많이 팔리는 거 남기고 안 팔리는 거 그냥 버리세요. 이런 느낌으로, 버린다는 이런 느낌으로 등록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정리 한 번만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등록했는데 안 팔려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아니라 계속 등록하세요. 많이 팔릴 때까지 등록하세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잘 몰라서 그냥 이 방법이 성공률이 제일 확실하니까, 많이 팔릴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등록을 한다면 100%잖아요, 성공률이. 그리고 이거 그렇게 큰 금액 사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담감도 없어요. 내가 무슨 치킨집을 오픈하는 것처럼 몇 천만 원, 몇 억의 돈을 써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몇십 개 가져오는 거, 그거에 20, 30개 등록하자는 건데, 뭐 100만 원, 200만 원 손해보고 뭐 500만 원, 300만 원 손해 본다 그래도 나중에 그런 게 억대의 매출을 낼 수 있는 셀러가 될 수 있는 확률을 더 높여주기 때문에, 10배, 20배 높여주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창업하는 그런 몇 천만 원, 몇 억의 치킨집 창업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부담이, 이거는 없는 거거든요. 투자로 치면 그냥 불안 요소가 없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볼 수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조금 무식하지만, 조금 힘들지만, 이 방법 잘 모르겠다, 내가 마케팅을 안다면 모르겠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등록하고 안 팔린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그냥 계속 등록하세요. 그 계속 등록하라는 이 말을 위해서 제가 한 10분 넘게 좀 부연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어디까지 했죠? 키워드 얘기하다가 정말 많이 샜는데 내가 어디까지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한번 돌아가 볼게요. 백팩에서 시즌성 키워드 그래프가 어떤 특정 시기에 4월달까지 내려가죠. 그럼 1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그래프가 상승 거를 시즌성 키워드예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 거는, 이거는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중국 사입에 대해서 시즌성 키워드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한 거예요. 여기 예를 들면 지금이 12월 달이면 이제 두세 달 후에 2, 3월 달 거를 소싱을 하면 되는데요.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잖아요. 2월 달에 뭐 설날, 뭐 제사상 이런 관련된 키워드예요. 뭐 외투 보관, 겨울 세일, 2월 상품,
뭐 대보름, 뭐 오곡밥, 꽃배달, 초등학생 책가방, 이런 인천공항,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3월 달에는 뭐 초콜릿, 이런 선물, 그리고 샤워기 필터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있으니까 2월달, 3월달에 이런 키워드식으로 낮잠 이불도 있네요. 낮잠 이불도 가격이 싸고, 그리고 부피 작은 거는 괜찮은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이런 키워드들이 있는데 가장 큰 대 키워드인데, 메인 키워드인데, 이 메인 키워드에서 힌트를 받고요. 내가 만약에 이제 가방을 했었으니까, 자, 초등학생 책가방이 있잖아요. 네, 이거는 그냥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시즌 키워드가 있다,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스샷 찍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시즌성 이제 2, 3월 달에 대해서 초등학생 책가방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런 초등학생 책가방이 2, 3월 달에 많이 판매되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소싱을 하려고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봐볼게요. 이거는 완전히 시즌성이죠. 초등학생 책가방. 이런 게 진짜 시즌성 키워드고요. 키워드에 보시면 10월달부터 해서 제일 많이 터지는 게 1월달이네요. 1월달이고, 그리고 하락 곡선이 2월달부터 이제 떨어지네요. 이거는 3월달은 아니고 1월달부터 해서 2월달 초반까지 판매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키워드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살짝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등록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키워드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를 잘 하시는 분들한테는 별거 아니지만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린다면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게요. 시즌성 키워드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초등학생 책가방을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그래프를 봐서 내가 지금 팔 그 기간이 언제인지 이 그래프를 먼저 보시고요. 아, 이게 시즌성이구나 해서 2, 3월 동안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구나. Z 상품 비율이 얼마나, 나와의 경쟁자죠. 그로스 판매, 윈 판매는 안 나와 있긴 하지만 로켓 판매 이렇게 비율이 너무 높은 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30%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Z 상품 비율도 50%가 안 넘는다면 이게 뭐 적당한 것 같아요. 평균 가격대도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평균 가격대가 3만원이고요. 여기서 연관 키워드를 꼭 봐야 돼요. 초등학생 가방 5만원짜리 메인 키워드를 검색을 해서 더 쉽게 보는 방법이 엑셀에 이제 복사를 끌어서 엑셀 저같이 못하시는 분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다시 드래그로 이렇게 끌어서 복사를 해서 엑셀에다 넣어주고요. 여기다가 한번 키워야겠네요. 이게 함수인데요. 퍼센트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보고 한번 해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 이제 퍼센트, 마우스 이게 스팟을 제가 안 켰네요. 이게 키는 게 더 보기 좋으실 것 같은데 이게 더 보기가 좋죠? 퍼센트 클릭을 해주면 더 보기 좋으시라고 색깔까지 지정을 할게요. 1%부터 해서 뭐 4,000%까지 있잖아요. 이게 공통체 가방이 뭐죠? 이게 브랜드일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브랜드인가 보네요. 우선 넘어가서 상품수 비율인데 이 연관 키워드를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만든 거고요. 이 연관 키워드는 중요한 거거든요. 이 메인 키워드 초등학생 책 가방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일 키워드가 높은 거 그런 걸 먼저 보는 거예요. 책 가방이 제일 높죠? 26,000. 초등학생 책 가방을 검색한 사람들은 책 가방을 찾는 게 가장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공통 책 가방, 이게 브랜드인 것 같은데 이것도 많이 찾는 거고, 초등학생 책 가방 띄어쓰기로 찾고, 초등학생 가방 책을 빼고 가방으로 검색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 뉴발란스 책 가방 이런 거를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초등학생 책 가방을 모르기 때문에 연관 키워드에 검색 수가 높은 것들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낮은 것도 볼 수가 있겠죠. 초등학생 책 가방 세트 이런 거를 검색하시는 분도 있네요. 그리고 타미일 것도 브랜드인데 그러면 뉴발란스 책가방을 더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키워드 검색 수에 따라서 이런 메인 키워드 카테고리에 내가 전혀 모르더라도 이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고객들이 뭘 원하는지를 대충 알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뭐 미용 제품이나 이런 키워드 수만으로도 많이 해보면은 알 수가 있거든요. 그게 느낌상 와요. 여기서 제가 아까 하던 거를 계속 하자면 이 퍼센트가 높은 거는 그만큼 내가 등록하면 좋은 거예요. 상품 수는 적은데 검색 수는 많다는 얘기거든요. 이 퍼센트가 높다는 거는. 특별히 막 높은 것들은 다 이게 브랜드거든요. 이런 거를 삭제해 주시고요. 뉴발란스 이런 것도 삭제하고, 이제 본 것도 타미 이런 것도 MIB 뭐 이런 것도 브랜드죠. 100% 있네요. 이 람도셀 뭔진 모르겠지만 이것도 브랜드일 것 같아요. 브랜드 삭제해 주고요. 이제 칸콜 이런 것도 브랜드니까 삭제해 주고요.
어차피 내가 못하는 거니까. 이제 나머지 이제 더 높은 거는 11%, 12%. 고학년 책가방이 있네요. 디테일하게 고학년 책가방을 찾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책가방을 검색한 사람들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학년 책가방보다는 고학년 책가방을 더 많이 찾는다. 많이 찾는다가 아니라 이런 키워드를 쓰는 사람이 없다. 이 얘기예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다른 데로 샜는데 제가 집중을 하고 다시 설명드릴게요. 고학년 책가방을 키워드를 수요가 있는데 그만큼 수요를 나한테 연결해야 되거든요. 초등학생 책가방을 분석하는 이유도 있지만 키워드를 찾는 것도 있지만 내가 만약에 초등학생 책가방을 할 때 고학년 책가방 이걸 키워드를 잊지 말고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키워드도 찾으면 되고요. 이제 여기 하나하나 들어가 봐서 이제 찾는 거거든요. 여기서 한번 고학년 책가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5만 정도의 초등학생 책가방에서 이제 좀 세부 키워드로 6천으로 한번 들어와 본 거예요. 그래프를 우선 볼게요. 혹시 모르니까요. 이거는 아닌 거 같아요. 이 책가방은 아닐 수도 있지만 세부 키워드로 들어오면 이렇게 그래프가 다른 방향을 생기는 그런 키워드나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먼저 보시는 거를 습관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그래프가 확실히 코로나가 끝나서 그런지 계속 상승이네요. 이게 좋은 키워드거든요. 그러면 이 다음에는 더 높아지겠죠. 이렇게 보기에는 뭐 낮아질 수도 있겠지만 유행이 다시 돌아온 것도 있지만 이거는 그냥 책가방은 수요를 눌러놨던 거가 이제 터지는 거기 때문에 다음에는 더 크게 터질 수가 있겠죠. 아니면 여기서 이미 최고로 터졌고 내려갈 수도 있고요. 예, 거기까지는 제가 뭐 그거는 이제 경험을 쌓으시면 이제 판단하시면 되고요. 고학년 책가방도 이런 로켓 비율과 이런 Z 상품 비율도 보시는 게 좋아요. 이것도 키워드별로 계속 보시다 보면 가격은 3만 원대, Z 상품 비율은 40%니까 내 경쟁자들이 이런 윙이나 그로스 이거를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해하실 거예요. 초보분들은 아예 이해 못 하셔도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윙이나 그로스로 등록하면 괜찮은 상품들이구나. 그래서 내가 등록해 볼 수 있겠구나. 너무 높아 막 80% 이렇게 되면 경쟁이 치열하구나. 그래서 가격이 많이 내려가는구나. 그래서 가격과 로켓 상품 비율과 그리고 그로스 상품 이 세 개 비율을 같이 평균으로 잡아서 생각할 수 있어요. 조금 해보신 분들은. 그래서 한번 이 평균으로 잡아서 생각해 보시고요. 리뷰가 70개나 아니면 1000개 이거에 따라서 이 시장이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도 이 리뷰에 따라서 그거를 수요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너무 세부 키워드까지 들어가 버리면 고학년 책가방이 아니라 여기서 더 세부까지 들어가면 5학년 여학생 책가방까지 들어가 버리면 많지가 않아요. 이 리뷰까지 수도 생각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아요. 이 세 개는 같이 결합해서 보고요. 이 네 개를 종합해서 설명이 제가 너무 못 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자주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높은 조회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책가방을 찾는 사람들이 많고요. 낮은 것도 보는 것도 괜찮아요. 초등학생 고학년 책가방 사람들이 놓치는 키워드를 이제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 카테고리를 한 번에 볼 때는 저거 더보기에서 들어가서 보기에는 조금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면 이게 편하거든요. 연관 키워드만 저는 대표 상품분들만 더 빨리빨리 보기 위해서 이렇게 보고요. 뭐 원래는 안 하지만 여기 보시는 분들 조금 편하시라고 이거 물어보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조건부 서식 그리고 색조 들어가서 내가 보기 편한 거 그런 거 하시면 돼요. 저는 이걸로 할게요. 이제 높은 거부터 볼게요. 높은 거부터 봐서 높은 거는 사람들이 등록을 못하기 때문에 수요는 많지만 퍼센트가 높죠. 브랜드들은 우리가 못 쓰는 거는 삭제해주고요. 그 다음에 높은 게 저학년 책가방이네요. 아까는 고학년 책가방이었는데 이번에 저학년 책가방이네요. 그러면 저학년 고학년 같이 쓰면 되겠죠. 키워드 이것도 그러면 키워드 이런 것도 놓치지 않고 이런 것도 쓰시면 돼요. 만약에 책가방을 할 때. 근데 제가 이거를 하는 이유는 상품 수요는 있는데 놓치는 분명히 상품 등록이 안 된 키워드가 곳곳에서 나와요. 이렇게 키워드를 좋은 키워드를 찾을 수도 있지만 내가 이런 책가방을 할 때 그냥 사람들이 가방만 키워드라고 쓸 때 나는 책가방을 넣으면 놓치는 수요 없이 다 빨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게 쿠팡에서는 알아서 이것도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너무 초보분들은 그냥 잘 모르시면 넘어가시면 되세요. 만약에 가방이라고 치면 초등학생 가방이 있고 초등학생 책가방이 있어요. 근데 초등학생 가방은 키워드를 많이 쓸 거예요. 판매자다. 근데 초등학생 책가방을 분명히 안 쓰는 키워드는 넣으면은 내가 분명히 놓치는 수요 없이 흡수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더 나가서 네이버는 책가방과 가방은 분명히 틀려요. 그래서 이런 수요를 잡는 게 이런 키워드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쿠팡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안 해봤지만 초등학생 가방이나 초등학생 책가방이나
어차피 다 노출시켜 줄 거예요. 네이버는 이런 쇼핑성과 정보성이 같이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책과 그냥 가방에 분명히 분류가 확실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쿠팡은 정보성은 없어요. 책가방 추천해주세요 이런 키워드가 정보성이고요. 쇼핑성은 책가방. 누가 쿠팡에다가 책가방 추천해주세요 라고 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보성은 없어요. 쇼핑성만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분명히 이해를 밑바탕에 깔아두면 키워드 쓰실 때 상당히 좋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거예요. 초등학생 가방이나 초등학생 책가방이나 어차피 초등학생 가방이라고 키워드를 내가 넣어놨으면 초등학생 책가방이라고 검색해도 나올 거예요. 그거는 정보성이 없는 쇼핑성만 있는 쇼핑 사이트가 쿠팡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존과 구글의 차이점이거든요. 이거는 더 깊이 들어가면 쿠팡은 아마존이고 구글은 네이버잖아요. 이런 정보성이 있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쿠팡은 네이버보다 키워드를 조금 느슨하게 잡아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책가방, 가방 이거에 대해서 아는 것도 좋고 이런 책가방을 넣는 게 확실하긴 하지만 쿠팡은 어차피 느슨하게 잡아도 다 노출시켜 주거든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고 어차피 네이버도 이제 판매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앞으로도 해야 되면 이인 거도 있다는 거가 알면 좋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봤어요. 연관 키워드로 만약에 본다 그러면 그래프를 보시고요. 세부 키워드로 들어가서 초등학생 책가방 이런 5만에서 시작해서 고학년 책가방 6천까지도 들어와 봤잖아요. 이렇게 들어오면서 내가 키워드, 내가 어떤 상품을 소싱할지 키워드를 찾으면서 이런 키워드를 분석을 저는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어떤 상품을 소싱해야 되는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요. 내가 어떤 상품을 날카롭게 키워드를 정하고 그 다음에 퍼지는 게 좋거든요. 소싱 상품은. 그래서 우선 이렇게 키워드를 찾는 방법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다음에는 1688이나 이런 쿠팡에 들어가서 시장성을 어떻게 조사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을 조금 잘라서 갈게요. 지금 생각보다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너무 길어졌는데 그리고 저번 영상에 상세 페이지에 제가 영상 넣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여기 책가방에서 제가 찾다 보니까 책가방에서 이 영상 넣는 상세 페이지가 어떤 건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 상세 페이지를 보여드리기는 조금 그러니까 제가 계속 못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영상 넣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괜찮을 것 같아서 지금 생각난 김에 말씀을 드릴게요. 보면은 이제 책가방 있죠? 이게 중국 이분이 촬영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중국 거거든요. 지금 이게 중국 모델 분들인데 중국 거 영상을 제가 저번에 영상 올리는 거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2배 정도의 속도로 빨리 감은 다음에 영상을 지금 이렇게 등록을 한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뭐 클릭한 게 아닌데도 계속 영상이 돌아가죠. 이게 저번 영상에 있는 거니까 놓치신 분들은 저번 영상도 보시고 등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 등록을 하는 게 좋냐 하면은 자 볼게요. 얘기가 많이 새는데 이 상품이 있고 지금 이 상품도 같은 상품이에요. 두 개가. 네, 이 상품이 같은 상품이고요. 가격은 100원 단위까지 똑같네요. 그리고 색깔은 확실히 이렇게 2가지 있고요. 여기는 3가지를 넣어 주셨네요. 이분은 이렇게 보면은 2가지만 인기 있는 색깔만 해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네, 우선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 상품에 대해서 뭐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보면은 이분도 영상을 넣었네요. 영상이 없는 줄 알고 영상이 있는 것과 없는 거의 그 차이점을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영상을 넣는 분들이 많네요. 제 영상을 보고 넣는 건 아니겠죠. 네, 이렇게 영상을 넣으면 영상이 있는 것과 없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처음부터 이렇게 영상이 있고 이분의 상세 페이지가 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쉬운 로켓 무료부에서 온 반품 이게 당연한 거지만 당연히 뭐 당연한 얘기를 왜 또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연한 얘기를 이 짧은 칸에 이 중요한 상위 노출 자리에 이거를 넣는 거는 상당히 좋은 거예요. 영상 들어가서 보죠. 실제로 사진을 보는 것보다 내가 진짜로 살 상품이면 이 영상을 보면 이 질감과 이 느낌이 확실히 틀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환율이 더 높아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믿고 구매하셨고 대만족하셨습니다. 멀티페페 그래서 별 이렇게 있죠. 4.7, 5.0 이게 진짜로 이게 상관이 없어요. 100
192명이라면 생각보다 적잖아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192명인지 20명인지 그냥 이렇게 봐서 좀 믿을 수 있는 거구나 하고 지나가요. 1초 만에 다 지나가거든요. 근데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어요. 내가 갑자기 지금 상세 페이지 이걸 왜 설명하는지 모르지만 우선은 이걸 보시는 분들이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생각난 김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게 있고 없고가 있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 별 5개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고객은 0.5초 만에 지나갈 거거든요. 그래도 이 0.5초 만에 이게 스티커 메시지처럼 고객 머릿속에 딱 남아져 있거든요. 겉핥기식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효과를 분명히 있고 없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크게 상세 페이지에 힘을 주진 않고요. 지금 상세 페이지에 이분이 이거를 왜 넣냐면은요, 매칭이 안 되는 방법이에요. 매칭까지는 너무 중수 막 이렇게 좀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도 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실제 내 사진을 넣어두면은 매칭이 돼서 내 상품 페이지를 뺏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매칭이 안 되기 위해서 이렇게 방어를 위해서 실제 사진을 바코드까지 해서 찍어놔서 상세 페이지에 연결을 해 놓은 거예요. 우선은 이렇게 잘 만든 페이지가 있으면 한번 조사를 해 보시는 게 좋아요. 이 분이 어떤 상품을 판매하는지도 한번 들어가서 클릭해서 보시는 거예요. 이 책가방은 제가 판매가도 알고 있는데 보면 알겠지만 이게 5,000원? 이게 내가 250원으로 잡아서 그런데요. 300원을 잡으면 이게 한 8,000원, 7,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가격에 가져와서 팔고 이게 약간 인기 있는 디자인이라서 이 상품들이 너나 나도 다 팔 수 있는 상품이거든요. 제가 이거를 설명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지만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이 상단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세 페이지에 대해서도 나중에 영상을 따로 찍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상세 페이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은 못 드리고요. 그냥 효과적인 거, 실제로 사용하기 너무 편한 거, 쿠팡에 최적화되어 있는 효율성 있는 상세 페이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조금 드릴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영상을 찍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다음에 한번 설명을 간단히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렇게 키워드를 찾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다음에는 영상을 이어서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이게 많이 샜는데 그래도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모르셨던 것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제가 최대한 많이 자르지 않고 편집해서 시간은 길더라도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